제가 올해 초에 서울에서 분양하는 관심 단지를 총 정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영상을 보시고 우리 구독자분께서 원페를라, DH 방배, 잠실 아이파크 레미안 비교 영상 부탁드려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진짜로 한번 비교를 해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카페에 가시면요, 방배, 잠실, 개포, 흑석 이렇게까지 어느 지역이 더 낫냐라는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어디가 낫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데, 실제로 가격대에서 한 번씩 좀 넘볼 수 있는 그런 지역들끼리 비교를 하다 보니까 방배, 잠실 이런 지역들이 항상 선상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영상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레미안 원페를라입니다. 방배 6구역 재개발이죠. 실제로 방배동, 방배 4동에 해당하고요. 여기가 위치적으로 보면은 반포가 있고 그 밑에 방배 본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구역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지하철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방역과 이수역을 선으로 그었을 때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일반 분양 물량이 총 465세대입니다. 전체 세대는 1097세대이고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부분이 일반 분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에서 공급을 합니다. 원베일리라든지 이번에도 원페를라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삼성이 이런 거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원이란 이름, 굳이 삼성을 붙이지 않고도 원이란 이름 가지고만으로도 삼성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브랜드화들을 정말 잘하고 있고, 이번에도 원페를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 일정은 24년 하반기라고 그냥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오늘 우리가 같이 보게 될 DH 방배보다는 조금 늦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레미안 원페를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요. 장점은 물론 초품화는 아닙니다. 단지에 초등학교를 품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방배초, 서문여자중학교 고등학교, 방배중학교,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 경운고등학교도 있죠. 여기에 방배동의 학원가들은 방배 본동에 많이 뭉쳐 있습니다. 이렇게 학군적으로 조금 더 우수한 지역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배동에서 지금 평지라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반포에서 쭉 내려오는 지역에 있는 평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방배동 재개발 재건축들이 항상 따라붙는 이슈가 조금 경사가 따라붙거든요. 하지만 6구역은 이런 경사적인 이슈가 따라붙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만큼 방배동 내에서도 실거주에 대한 선호, 높은 지역으로 많이 손꼽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겠죠. 지금 여기에 단지 내부로 도로가 하나 통과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아마 네이버나 이런 데 지도를 보시면은 단지가 약간 그 테트리스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런데 가운데 도로가 하나 뚫고 지나가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조금 단지의 연계성을 해치는 부분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런 부분보다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은 6구역 근처에는 앞으로 진행될 가시적인 지역들이 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과 빌라들이 많은 지역에 방배 6구역만 아파트를 올리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게 도리어 조금 더 다른 지역들과의 시너지 효과 측면에서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DH 방배는 방배 5구역 재개발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동네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 정말 부지가 넓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당연히 안 보이겠죠. 실제로 3065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중에 일반 분양도 168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분양하는 단지들 중에서는 제일 많은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방배 5구역 재개발, DH 방배 같은 경우에는 방배동 재개발의 대장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위치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남쪽에, 아까 6구역이 위쪽이었으면은 DH는 남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선상에서 큰 도로와 맞붙어 25m 도로와 지금 맞붙어 있거든요. 구역 자체가. 그렇게 해서 약간 세로로 긴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하철역이 정확히 딱 찍었을 때 지하철역과 딱 붙어 있는 곳은 없다라는 부분이 좀 특징이긴 하고요. 일반 분양 공급 면적 같은 경우에는 59제곱미터, 84제곱, 101제곱, 그리고 114제곱미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DH, 당연히 DH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아시다시피 현대건설이 시공을 하고 있고요. 분양 일정은 저희가 오늘 비교하는 3개 단지 중에서 가장 먼저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도 이제 장점과 단점을 좀 비교를 해볼 건데요. 자, DH 방배의 장점, 규모가 크다는 겁니다. 방배동에서 3,000세대짜리 규모가 나올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다는 이 몸집 자체가 그 자체로서 지금 장점으로 작용을 한다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 방배 5구역은 14구역, 15구역 이런 지역들과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5구역이 일단 먼저 개발이 되고 앞으로 더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과 함께 블록 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DH 방배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겠죠. 이렇게 3,000세대가 넘는데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초등학교가 아직 빠져 있고요. 학교를 가려면은 물론 학교가 25m 도로를 건너면 바로 있긴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들 입장에서 큰 도로를 건넌다는 게 사실은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조금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단지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지 내에서도 경사가 존재할 정도로 이 지역이 경사도가 조금 있긴 합니다. 내방역과 이수역을 지나가는 도로 자체가 경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수중학교까지 계속해서 경사가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방배 5구역은 항상 경사에 대한 이슈가 많은 지역입니다. 걸어서 가기에 상당히 힘들 수 있습니다. 안쪽 동까지 가려면은 꽤 높은 길을 올라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이 뭐 방배 5구역 그리고 DH 방배가 가진 약간의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는요, 잠실 진주 아파트의 재건축입니다. 일단 여기는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8호선 뭉촌 토성역이 이렇게 니은자로 흘러가는데 여기 단지가 끼어 있습니다. 올림픽 공원을 이제 그 역 건너편으로 바라보고 있고 북쪽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파크리오 아파트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금 잠실 르엘 아파트가 함께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세대수가 많습니다. 2,678세대이고요. 하지만 방배동이랑 조금 차이를 보이는 부분, 일반 분양 세대일 건데요. 여기는 일반 분양 세대가 578세대 정도로 시공사는 공교롭게도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반 분양 공급 면적 같은 경우에는 소형 평수도 있습니다. 43제곱미터 그리고 5984제곱미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하지만 대부분 일반 분양들이 84 타입에 조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목도가 높은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장단점을 비교를 해야겠죠.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던 방배동과는 다르게 여기는 지하철을 딱 단지가 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8호선 뭉촌 토성역 접근성이 워낙에 뛰어나다라는 부분이고요. 동쪽으로 배치된 대여섯 개 동 같은 경우에는 다 앞으로 공원이 보입니다. 공원이 이제 정면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 공원은 없어지기 쉽지 않겠죠. 네, 그만큼 영구 파크뷰가 나온다라는 게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절대 놓칠 수 없는 것, 잠실에서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닐 수 있다. 잠실 인프라로도 무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롯데월드를 비롯해서 백화점, 마트까지 모든 잠실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물론 거리가 다른 단지들보다 조금 더 멀긴 하지만 그래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잠실 생활권이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잠실 지역들이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트 그리고 파크리오 등등 해서 이제 15년, 20년에 가까운 아파트들입니다. 그만큼 요즘에는 초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인데 잠실에 그런 아파트들이 최근에 공급된 게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는 잠실 지역에서 초신축 아파트가 오래간만에 들어오는 사례로서도 장점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다른 단지들, 잠실에 있는 아파트 대형 단지들의 장점은 한강뷰가 나오는 단지들이 많다는 부분인데, 아쉽게도 레미안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 한강뷰가 나오는 단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단점이라고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볼 때 잠실 지역은 아무래도 잠실역이 사실 메인이긴 합니다. 잠실역에 붙어 있는 뭐 주공 5단지라던가 엘리트나 이런 단지들의 2호선 라인들에 비하면은 사실 8호선 라인이라는 게 조금의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잠실 내부에서 비교를 했을 때 단점이라는 거지, 지하철 8호선을 끼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입지적인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선 DH 방배 분양 가격이 이제 DH 방배가 먼저 이 3개 단지 중에 가장 먼저 분양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DH 방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분양 가격은 일단 6천만 원 초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희가 이걸 이야기할 때만 해도 5천만 원대를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인근 지역들의 분양 가격 상승세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지들과 비교를 했을 때 6천만 원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거에 DH 방배에 이어서 분양하게 될 레미안 원페릴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비슷한 분양가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가 더 먼저 하냐에 따라서 조금은 더 비싸게 나올 가능성은 있다. 예를 들어 DH 방배가 분양을 하고 레미안 원페릴라가 분양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레미안 원페릴라가 DH 방배보다 조금 더 늦게 분양을 했을 때에는 분양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닐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방배동보다는 조금 분양 가격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 아무래도 공사를 시작이 빨리 있었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공사비 상승의 이슈도 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토지 가격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방배동보다는 조금 분양 가격이 저렴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방배 같은 경우에는 반포에 좀 다음 지역이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이 강하고, 잠실은 잠실 자체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분양 가격을 지금 잠실에서 높게 잡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반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리 높게 잡아도 방배가 여기에 대한 이런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기준선이 있지만 잠실은 자체적으로 지금 기준선을 잡아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분양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신축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하죠.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커뮤니티 시설을 말을 할 때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이용료도 저렴해지기 마련입니다. 사실 같은 금액을 더 많은 세대가 나눠서 내면은 시설 이용료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일단 DH 방배의 커뮤니티 시설이 압도적으로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조합에서 조금 홍보 자료를 만들었던 것들,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최근 공사에 반영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DH 방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최대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실내 골프 당연합니다. 스크린 골프장, 헬스, 사우나, 탁구장, 게스트하우스, 여기도 당연히 조중식 서비스 들어갑니다. 그리고 1인 독서실이 들어가고, 조금 특이했던 게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들어간대요. 뭐 촬영 이런 것들도 가능한 형태의 스튜디오가 들어가고, 세탁실 따로 들어가고, 그리고 수영장도 또 당연히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화시설이 있습니다. 특화시설은 실내 체육관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키즈 맘카페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학교가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단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DH 방배가 키즈 카페, 맘카페 이런 시설들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쪽으로 좀 학교가 가까운 앞동 쪽으로 이런 시설들은 많이 배치를 하고 있고, 이제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뒷단지 쪽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H는 정말 고급스럽게 잘 만듭니다. 그리고 DH는 또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DH 방배의 커뮤니티 시설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원 페릴라 같은 경우에는요, 레미안이 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조경입니다.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도 조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용을 투자했듯이 지금 레미안 원 페릴라도 실내 이런 조경 단지들 관리에 엄청나게 큰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골프, 피트니스, 수영장 이런 것들을 한 개 포함되고, 여기도 단지 수는 작지만 키즈 카페나 이런 것들도 다 운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원 페릴라가 조금 특징적인 부분은요, 레미안 원 페릴라에서 지금 입구동에 스카이 브릿지가 생기게 됩니다. 이 스카이 브릿지를 활용을 해서 스카이 공간을 실질적으로 잘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 스카이 라운지라든지 거기 또 스튜디오라든지 그리고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스카이 브릿지에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스카이 브릿지가 활용된 단지라는 측면을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봤던 DH 방배와 레미안 원 페릴라랑 다르게 사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는 아직까지 저희가 그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자료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보내주시면은, 제보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추가로 다룰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크게 구역을 4개로 나누어서 진행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키즈, 스카이, 문화, 성큰가든 이런 식으로 4개의 존을 나눠서 이 존을 특성에 맞게 개발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삼성물산 부분과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반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자기들이 잘하는 커뮤니티 쪽으로 강조를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도 규모가 어마어마한 2,000세대가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수영장을 비롯해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본 3개 단지는 전부 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들입니다. 그만큼 시세에 비해서 저렴하게 분양가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도 어마어마하게 뜨겁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얼마에 팔 수 있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우선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요, 모 부동산 카페에서 방배동이라는 이름을 달고 운영을 하시는 상당히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그런 댓글을 하나 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배 5구역은 31억, 그리고 물론 84m 기준입니다. 그리고 6구역은 30억, 이렇게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을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결국 앞으로 평당 1억을 찍을 수 있냐 없냐가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가장 큰 관심이거든요. 지금 반포동 같은 경우에 분양 가격에 비해서 시세가 거의 5, 6천씩 다 올라갔습니다. 평당 가격으로. 그렇다 보니까 방배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충분히 1억을 넘볼 수 있는 시기가 왔다. 평당 가격 1억을 넘볼 수 있는 시기가 도래를 할 것이다 라는 인식이 더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지금 방배동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도 평당 가격이 7,500만 원, 이런 구축도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방배동의 84제곱미터 아파트들도 30억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방배동은 반포동에 따라서 가격이 계속 따라갈 가능성이 큰 지역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유념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배동에 이어서 잠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잠실 지역의 특성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잠실의 아파트들은 우리 주택시장에서 비트코인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 가장 먼저 올라가고 가장 먼저 떨어지는 그런 특성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상승 하락폭도 꽤 크게 나타납니다. 아마 실거래가 지수를 잠실 아파트 가격만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변동폭이 상당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시세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들이다. 그리고 좀 구축에 넘어가는 단계들의 아파트들이 많고 워낙에 대단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가격 연동을 빨리 보여주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준신축, 구축이 가득한 단지들 사이에 신축 아파트가 딱 나오게 됩니다. 잠실레일과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들어오게 될 텐데요. 이 지역들은 하나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격을 리딩을 해야 됩니다. 신축 아파트로서의 가격을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잠실의 대장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게 잠실 주공 5단지라고 봤을 때 이 5단지의 가격보다 다른 지역들이 다 저렴하겠죠. 하지만 여기는 아직 재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새 아파트가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을 옆에 두고 나머지 새롭게 나온 아파트들이 가격을 끌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방배동보다 30억을 빨리 터치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잠실은 앞으로 삼성역 개발과 함께 진행되는 개발에서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본 측면에서 볼 때 반포, 방배 이런 지역과 함께 또 견줄 수 있는 개발의 단지로서 기능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전망되는 부분입니다. 레미안 원페를라, DH 방배,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나라면 어디 살까? 밸런스 게임의 주제인데요. 저는 실거주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레미안 원페를라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레미안 원페를라와 DH 방배 그리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가진 특징들이 모두가 다릅니다. 실제로 투자 가치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 보여요. 근데 실거주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희 개인적으로는 조경이나 이런 시설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서 레미안 원페를라가 조금 더 저에게는 우선순위로 잡혀질 것 같습니다. 겁나 까일 수도 있겠다.